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교남 김영만입니다. 지난 영상까지 2분의 1절 16자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30분 이 정도 거의 육박하게 소요가 되더라고요. 근데 그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도 그렇고 조금 무리가 있는 듯 싶어서 어, 원래대로 8자 정도로 환원을 할까 합니다. 자, 지난 시간에 종자까지가 마지막으로 영상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반자 앞에서 나왔지만은 다 이 책은 한자도 빠짐없이 다 쓴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이렇게 다 써봤습니다. 이제 한자 한자 똑같은 형식에 의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. 항상 행소는 해소의 기본을 한다. 그리고 삐침, 파임, 갈고리는 해소와 동일하다. 자, 여기까지는 항상 공통적이겠죠. 그리고 회계 생략도 가능하다. 이렇게 이론적으로 돼 있습니다. 연결성을 항상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. 자, 그리고 원자를 한번 꼭 써보세요. 원자를. 자, 한번 여기도 똑같이 써보겠습니다. 자, 구수록이 옆에 오면은 인구망이 아니라 구수록 변이 된다 그랬죠. 이 상태에서 똑같이 이렇게 쓰여지겠죠.
이거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조금 많이 좀 흐름이 좀 상당히 많이 나죠. 자, 앞에 부분은 이해하실 거예요. 근데 이렇게 좀 나오는 거 이런 경우는 이제 쓰다 보면 나오는 거니까 좀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.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가 한 획이라고 보시면 되죠. 연결해서 쓴 거죠. 이 부분에서 여기, 그렇죠? 여기서 이게 한 번에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. 이 부분이.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다시 획이죠. 돌아 나오면서 맥락 다시 획. 임금왕자에서도 나왔죠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야자 공자는 많이 나와요, 그렇죠? 근데 이렇게 떨어졌다 그래서 그냥 단절시키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흐름을 이어가는 방향으로, 그렇죠? 이쪽 이렇게 쓰다 보면 이제 맥락이, 내가 쓸 때는 맥락이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어요. 맥락이 연결되는 게 훨씬 더 행서다움을 보여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자, 공짜도 여러 번 나왔죠. 자꾸 쓴다고 하지 마시고 이제 계속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. 기본적인 구도가 이렇게 생겼다. 자, 해설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작죠. 그렇게 삼각형 모양 똑같습니다. 전체 구도는 위에 삐침하고 파임 있는 부분을 뭘로 했다? 점으로 처리를 했다. 좀 더 세련되게 나온 부분이 있죠.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면서 같이 연결해서 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. 자, 여기 이런 부분에서 책에는 해서같이 딱딱 떨어져 나왔지만은 역시 내가 쓸 때는 연결성 있게 쓰는 거. 그리고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원자에 있어서, 원래 글자에 있어서 이 부분, 오른쪽 방 부분을 보시면은 해서가 위에 부분이 초도 형태를 이루고 있죠. 여기까지. 변형이 돼서 쓰는 거 여기까지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이때 아랫부분을 연결시키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정자를 보면 이 밑에 부분이 획이 여기서 하나 둘, 전체적으로 하나 둘 세 개일 거예요. 근데 여기서는 하나가 생략이 됐죠. 이렇게도 쓰고, 그래서 이쪽에서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성 있게 쓰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밀자를 보겠습니다. 빽빽하다 이런 뜻이죠. 자, 여기 보면은 필순이, 반드시 필의 필순이 해서에서 이렇게 점 찍고 삐침하고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, 요게 사전에 나와 있는 필순이에요. 역시 마찬가지로. 그런데 모양을 보니까 이게 이쪽으로 왔는지 여기서 연결됐는지 좀 이제 잘 헷갈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저도 이제 임서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이렇게 썼지만은 실질적으로 내가 쓸 때는 점을 반대로 찍으셔도 상관이 없겠죠. 이렇게 해서 그럼 이 방향으로 이렇게 쓰시는 게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아랫부분은 매산으로 되어 있죠. 여기가 매산자로 되어 있죠. 연결성 있게 해서 이렇게 이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보통 우리가 매산자 쓸 때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석을 해도 일단 그 정도 하겠습니다. 거자도 이런 건 거의 이제 해서에 가깝죠. 뭐 해서라고 해도 뭐 무방하겠지만은, 자, 일단은 연결성 있게 쓰자. 자,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오고 여기서도 이렇게 따라 들어가고 올라가고, 자, 이런 식으로 길이 형성이 된다. 자, 이렇게 보겠습니다.
이 몸체자죠. 몸체자 부분이 이쪽이 왼쪽에 속하는 부분이 뼈골인데요.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굉장히 간단하게 생략을 했습니다. 점 두 개로. 자,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죠. 시작을 하고 1번, 2번으로 시작해서 얘가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온다고 보시면 돼요. 연결돼도 상관이 없어요. 그리고 여기서 넘어갈 때 이 획이 이쪽을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방향성이 맞는 게 좋습니다. 그렇지 않고 책에 보니까 이게 이쪽으로 반대로 가 있네. 그래서 떨어뜨리지 마시고 자, 좀 자의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했죠. 이렇게 자, 연결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오면은 이 방향성이 그리고 이게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요. 그런데 이 상태에서 해놓고서 이 방향은 일로 왔는데 다음 획이 받아오는 게 이렇게 해놓는다든가 이 밑에다 해놓는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연결성이 한자에서도 조금 떨어질 수가 있다. 이런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. 자, 말씀 원자도 여러 가지로 형태 나왔죠. 네. 여기서 이제 리듬 타는 게 중요해요. 이렇게 온 상태에서 자, 힘줬다 빼고 다시 힘줬다가 빼고 다시 여기서 힘주면서 이렇게 끌고 올라가죠. 자, 요 리듬 중요합니다. 자,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쪽 벼는 왼쪽 선을 나란히 맞추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고요. 해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니까 자꾸 들으시면은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. 자, 해설을 기준으로 말씀 원자가 이렇게 쓰여졌을 때 중심이 이렇게 나오죠. 그렇죠?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데 이쪽을 띄워버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왼쪽을 나란히 맞춘다. 그래야만이 오른쪽에 오는 방 부분이 방해를 안 받고 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에서 이거는 뭐 특별하게 어렵지 않고요. 연결해서 이렇게 이쪽에다 바로 써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 나서 두 개 내려놓고 이렇게 오는데 문제는 아랫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. 여기 이제 연화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실제로 연화발은 아니죠. 원자를 봤을 때 이렇게 두 개 내려와요. 모양이 많이 바뀌죠. 자, 이쪽에 보면 해서 부분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진파임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여기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. 그런데 보통 요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지만은 이쪽 위에 쪽에다 좀 설명해 볼까요? 아래 부분을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연화발이라고 하고요. 좀 더 리듬이 더 강해지면은 마음 심자로 알고 계시면 돼요. 그런데 이거의 구별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글씨를 써놨을 때 가독성이 떨어진다. 그리고 전체적으로 흐름을 글자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고 흐름을 아시는 분들은 문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옆에 변과 방을 이렇게 연결해서 무슨 말인지를 알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거 왜 이렇게 썼지?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도 비슷한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물론 연화발은 아니죠. 요 형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여기선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춤을 추면 마음심이 되니까 이런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8자를 다 설명드렸고요. 그리고 이제 이 겸손겸자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자전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여러 형태가 나와요. 그 중에 시대별 이렇게 쓰이는 것도 있었구나 라고 밑에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있으면은
연화발로 해석을 하는 것도 맞겠죠. 자, 일단 요 정도 하는 게 딱 좋은 것 같습니다. 역시 연료 숫자 좀 무리긴 한 것 같아요.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8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네,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